나이는 만 35세야. 남자의 학벌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데 최소 연봉이 1억이어야 된대요. 이거 진짜 양심이 뒤졌나 진짜. 자산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100억 이상이. 자, 오늘 노처녀 회생 방안 한번 해봅시다. 그 한방 언니가 최근에 제 삐디 안 뜨다가 갑자기 떠가지고 한 두어 개 봤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남의 채널이니까 저만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자분 2명을 여러분과 함께 볼 거고요. 결혼 압박 면접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방 언니께서 실제로 결정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주로 여자분, 한방 언니는 채널 이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니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위주로 하십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상태를 보고 진단을 좀 내려주시는 그런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로 하고 목소리는 변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여자분 한번 볼게요. 35살이고 뭐 잠실에 거주하신대요. 대기업에서 쇼호스트 하시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쇼호스트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5살이면은 기본적으로 36이나 7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최근에 한국이 법적으로 만 나이 쓰기로 하기 전부터도 이를 악물고 만 나이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35로 보시면 안 돼. 36, 7로 보셔야 돼. 주변에서 이제 결혼 많이 하니까 나도 이제 해야겠다라는 압박이 좀 느껴졌대요. 키가 165, 학교는 중앙대, 학력 좋죠. 키도 좋죠. 165면 남자들이 정말 선호하는 키죠. 한국 남자들이 164에서 166 정도를 가장 선호한다고 해요. 더 큰 거를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연봉이 이제 좀 중요한데 연봉이 100에서 400입니다. 제가 이거 볼 때 여기서 안 웃었어요. 다시 보니까 웃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흑자 이 새끼 그냥 운 좋게 유튜브 터지고 나서 사람 돈 좀 조금 번다고 비웃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여기서 전혀 웃지 않았어요. 100에서 400 벌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내가 뒤에 내용을 아니까 이제 웃긴 거야. 이래서 영화도 2번씩 보면 좀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2, 300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이 있는 날이 있고 좀 없는 날이 있다. 왜냐면 프리랜서시니까. 뭐 대기업 쇼호스트였는데 지금은 프리랜서 쇼호스트를 하고 계신데요. 나는 프리랜서 쇼호스트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긴 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쇼호스트를 프리랜서로 할 수가 있구나. 유튜버인가 뭐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홀 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시고 나이가 만 35세신데 모아놓은 재산이 1,000만 원이래요. 좀 궁금해서 그런데 뭐 결혼정보 회사에 찾아오는 여자분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한방 언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결혼 스펙용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중앙대 식이나 나오셔가지고 지금 한 달에 2, 300을 벌고 계시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자산이 1,000만 원이시래. 만 35세인데 중앙대는 왜 간 건 거야? 물론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죠. 중앙대 갈 때 이렇게 살려고 가진 않았겠지만 중앙대 왜 간 거야 이거는? 중앙대 가려면 4년 동안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대충 뭐 기회비용이랑 이런 것까지 치면은 한 5천만 원은 될 것 같거든요. 쇼 호스트를 하다 보니까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돈을 저축을 못했대. 씨 웃으면 안 되는데 존나 웃기네. 그러니까 뭐 사람의 급을 나누는 게 그렇게 좋진 않지만 품위 유지비가 예전에는 이제 되게 좀 부잣집 뭐 만화님들 이런 쪽에서 원래 쓰던 용어잖아요. 그 뒤로는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쓰던 얘기였고 근데 이제 뭐 한 달에 2, 300번은 프리랜서 쇼 호스트도 품위 유지비라고 말하는 게 좀 재밌긴 하네요. 한방 언니가 말씀하시죠. 이렇게 돈 못 모으는 여자 남자들이 다 싫어한다고. 요새 이거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뭐 여자가 지금 35이라고 쳐요. 35은 싫어할 것 같으니까 뭐 30살이라고 칠게요. 30살인 여자가 얼마를 모아놨냐라고 할 때 그냥 전 5천 모았어요. 전 1억 모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번은 여자인데 30살인데 뭐 한 3, 4천을 모아놓은 거야. 근데 어떤 여자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버는데 뭐 모은 돈이 없다는 거야.
물론 후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후자 쪽을 오히려 약간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갭을 너무 많이 준 것 같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을 버는데 그거보다도 덜 모은 여자 있잖아요. 그러면 후자 쪽을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능력이 있는 남자의 경우. 왜냐면 남자가 내가 돈을 잘 벌어. 이 돈을 막 허투루 쓰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을 벌더라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쓰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 온 여자가 조금 더 믿음직스러울 수 있고 500을 벌더라도 번 돈 다 쓰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품위 유지비랍시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여자가 오히려 내 돈을 더 까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자가 더 좋다고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뭐 십몇 년 전부터도 뭐 저도 뭐 소개팅 받고 막 이럴 때 직업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 뭐 직업 아무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의점 알바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뭐 사치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왔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평점이 3점쯤 된다고 생각한대요. 5점 만점입니다. 원래는 4점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35세가 되어서 양심적으로 하나를 깎았대요. 그리고 앞에 PD가 한방 언니 PD가 남자인데 이 여자분 별점 몇 개 줄 것 같아요? 하니까 저는 한 1.5개 줄 것 같습니다. 왜 1.5개인가요? 내세울 게 학벌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1점이 아니라 1.5개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쇼호스트를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외모가 괜찮으시다는 거겠죠. 외모가 안 괜찮으신데 쇼호스트 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1점이 아니라 1.5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방 언니도 하나 반 주셨어요. 여자분이 굉장히 시무룩해지면서 네, 저 그 정도는 아닌데 인정 못하죠. 인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마이너스 2점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만점이 3점이 되는 거예요. 5점 만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불가능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직업마저 불안정. 이 직업에 대한 것도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쇼 호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쇼 호스트면 그냥 바람만 들어있을 것 같고 그냥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근데 실제로 월급도 100에서 400을 번대. 진짜 빚 좋은 개살구 맞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막말로 편의점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분보다 돈 더 잘 벌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상형이 있으시대요. 시작부터 바로 나오네요. 아빠 같은 남자를 좋아한대. 띠동갑까지도 가능하대. 어떤 이상형 나올지 뻔하죠. 분명히 돈을 찾겠죠. 50살도 괜찮아요? 네네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 35세인데 50살 남자도 괜찮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좀 역겨움이 느껴집니다. 근데 약간 자아성찰도 하게 되네요. 왜냐면 엊그제 아는 변호사님께서 김수현을 욕보이려는 느낌으로 32살인 남자가 막 19살이 된 여자를 만나는 심리가 뭘까 뭐 변태라서 가성비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돌리셨잖아. 저는 그걸 비판했고 근데 저도 남자로서 남자 입장으로 이런 여자를 보니까 좀 비슷하게 돼버리네요. 저조차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에 좀 긁혀 있는 건가?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김수현 씨 사례하고 좀 결이 다르긴 하죠. 왜냐면 김수현 씨 사례는 나이가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찾는 경우인 거고 이제 그거는 뭐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뭐 이렇게 외모적인 뭐 그런 거가 있겠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30대 중반인데 50살 남자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돈을 쫓는다는 거는 굉장히 감정보다는 조건만 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제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키도 뭐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뭐 학벌 뭐 이런 것도 뭐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자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남자래요. 그러니까 난 여자들이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게 드피리 화법이잖아요. 드피리 화법이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너 직업이 뭐야? 저 맥도날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피리 화법이면 너 직업이 뭐야?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업무를 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냥 맥도날드 알바인데 여자들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돈 많은 남자요. 이게 사실이잖아. 근데 저는 좀 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남자, 뭔가 아빠같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기술이 여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학벌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데 최소 연봉이 1억이어야 된대요. 이거 진짜 양심이 뒤졌나 진짜. 이럴 것 같으시면은 그냥 차라리 어디 뭐 취직 같은 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돈만 많이 이렇게 받으실 것 같으면. 자산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100억 이상이. 이건 진짜 양심이 없다가 아니라 양심이 뒤졌잖아 이거는. 내가 아까쯤에 이 여자 월급이 얼마냐고 들었을 때 100에서 400이라고 들었을 때 웃은 이유 아시겠죠? 이 영상 처음 봤을 때는 안 웃었는데 이 뒤에 거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이 여자가 연봉 1억 이상에 자산 100억 이상인 남자를 원해. 근데 본인이 못 벌 때는 월 100을 벌어. 장난치냐 지금? 근데 나이는 만 35세야. 어쩌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20대 초반의 여성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되게 건강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서 편의점 알바든 맥도날드 알바든 이런 걸 하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저 남자 나이 40살이어도 괜찮으니까 연봉 1억 이상에 자산도 많은 사람이랑 매칭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 30 후에서 40 초 정도, 40 전후인 남자 중에 자산이 꽤 많은 남자인데 막 21살, 22살인 어여쁜 여자 매칭 시켜준다고 하면 나갈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남자 보고 35세에 월 200 버는 여자 만나실 하면은 제가 왜요? 이러겠죠. 왜 만나요, 이 사람을?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았던 쇼호스트 언니가 있었는데 최근에 신라 호텔에서 결혼했고요. 남편이 한 2, 300억 정도 자산가예요. 그 언니도 그렇게 돈 많이 모아서 가진 않았거든요. 그 남자가 다 해줬어요. 그 여자분 스펙은 본인이랑 비슷하세요? 아마 집안이나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거기 언니는 아버지가 교수이긴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100억으로 낮춘 거예요. 그 언니는 2, 300억 남자랑 결혼했는데 우리 아빠는 교수가 아니니까 100억으로 낮춘 거예요. 씨, 진짜. 너넨 생각을 해봐. 딸을 낳았어.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중앙대까지 보냈어. 그리고 나서 얘가 30대 중반쯤 돼서 50살 먹은 돈 100억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결혼정보 회사 기웃거리는 걸 보면은 부모로서 어떤 기분이 들까? 물론 이제 다 큰 새끼니까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건 아니겠지만 난 좀 슬플 것 같긴 해. 요즘 같은 시대에 아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대라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너의 꿈을 펼치고 너의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준 건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50살 100억 남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뭔 남녀 평등이니 기울어진 운동당이니 이러고 있겠냐. 너네는 주변에서 중앙대학교 정도 나온 남자인데 헛바람 들어서 쇼호스트 같은 거 하면서 달에 한 200 벌면서 35살 처먹고 50살 100억 가진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남자를 본 적이 있어? 나는 적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유사한 사례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정도가 좀 심해서 그렇지 여자 중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잘 받았고 집으로부터 뒷바라지도 잘 받아놓고 결국에 한다는 소리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여자들을 우리는 꽤 많이 보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사람이 좀 심한 편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남녀 평등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유리천장이니 이딴 게 쳐나온지를 모르겠어. 애초에 그냥 가진 성미 자체가 그냥 일하기 싫고 부자 남자 만나서 팔자 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한방 언니가 좀 쓴소리를 좀 하십니다. 본인은 1억 버세요? 저는 못 벌죠. 본인 1,000만 원 모아놨잖아요. 근데 100억 모은 남자가 뭔 말이냐고. 그리고 키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오로지 돈만 본다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갑니다. 견디세요. 다른 거 아무도 안 봐요. 나이 50살까지 가능하고 학력 상관없고 직업 상관없고 그냥 연봉 1억 이상에 자산 100억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키는 168이 넘어야 된대. 이게 보니까 어쩌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게 키일 수도 있나 봐. 여자들 입장에서. 한방 언니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쪽에 아나운서나 쇼 호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오신데 거기서도 분류가 됩니다라고 하죠.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예전에 혹시 그 기억나세요? 날씨 알려주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원래 옛날에는 그냥 아나운서 분들이 하셨나 봐. 그거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쁜 날씨 알려주는 누나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분들이 이제 방송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예능에도 많이 나오시고 막 CF 같은 것도 찍고 이러시면서 확 떴어. 그리고 그때 많이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나운서들이 그 날씨 알려주시는 분들하고 좀 기싸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막말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같은 느낌인 거죠.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하고 자기하고 동급 취급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아나운서 되려고 사실 언론고시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저 사람은 사실 그런 시험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그냥 면접 이렇게 봐가지고 외모 예쁘니까 날씨 알려주는 사람인 거지 아나운서가 아닌데 어디 TV 같은 데 나가면 쇼프로 예능 프로 이런 데 나가면은 아나운서처럼 대접을 받는 게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여자 아나운서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한창 좀 기싸움이 심했던 시기가 있어요. 00년대쯤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지금은 날씨 알려주시는 분들을 아나운서처럼 보는 사람이 없죠. 완전히 다른 직종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본인도 대기업에서 쇼호스트 하다가 현재 후리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2, 300밖에 못 벌잖아요. 아나운서 같은 것도 요즘에 아나운서가 엄청 많아요. 뭐 막말로 공중파도 있을 거고 케이블도 있을 거고 어디 뭐 지방 방송도 있을 거고 심지어 어디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아나운서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급이 너무 다르죠. 옛날에 아나운서 하면 오, 지금은 아니잖아. 옛날에 쇼호스트 하면 오, 지금 아니잖아. 왜냐면 등급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누가 전 회사원입니다. 와, 씨. 와, 책상에서 일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심지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 옛날에 뭐 8, 90년대 이럴 때. 저 사무직입니다 하면 오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 이 새끼가 뭐 삼성전자 연구원인지 어디 뭐 중소기업 경리인지 알게 뭐야.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든 직업이 그래서 남자들이 좀 싫어해요. 쇼 호스트, 아나운서 명함은 좋지 내실이 전혀 없잖아. 그리고 저런 사람들 특이 뭐야? 본인은 그냥 뭐 회사원으로 치면은 소 격리딸이 수준의 쇼호스트 아나운서인데 본인의 삶은 대기업 억대 연봉 받는 회사원들처럼 살아가는 듯이 진짜 잘 나가는 쇼 호스트 혹은 잘 나가는 아나운서처럼 본인의 삶의 레벨을 맞추면서 살잖아. 명품도 좀 들어야 되고 해외여행도 좀 가야 되고 화장품도 좀 좋은 거 써야 되고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구두도 좀 수십 켤레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자를 누가 만나요? 차라리 뭐 숙소에서 격리를 하시더라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 계셔. 남자가 그 여자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그렇지 많은 남자들이 저 여자보다 이 여자분을 훨씬 선호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만나는 것뿐이지. 나는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능력이 좀 없는데 되게 성실하고 알뜰하고 내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 이런 분들이 차라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시면은 좀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성격 좋고 외모는 그냥 기본인 겁니다. 외모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격 좋고 알뜰하고 성실하고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유튜버 같은 경우도 저 유튜버 합니다. 이래놓고 막 구독자 2,000명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 짠지 지지자들 보세요. 유튜버 존나 많아요. 막 구독자 400명, 뭐 600명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그 앤드류 테이트 따라서 원룸 방구석에 모여가지고 그 시가 태우면서 그 뭐냐 이거 뭐야 위스키 그 홀짝거리고 막 이지랄 하고 있어요. 시계는 카시오 이런 거 차고.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동급이 아니잖아. 조기 축구에서 공 차는 거랑 프리미어리그에서 공 차는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뭐 그냥 택도 없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이런저런 현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최종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뭐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 진짜 이거는 포기 못 하겠는 게 저를 좀 푸시해주고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포기 못 하겠어요. 그리고 뭐 돈이 뭐 100억 뭐 이건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대학원 보내줄 수 있는 남자면 좋겠어. 여기서 한방 언니가 님 아빠도 못 보내준 대학원을 왜 남이 보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긁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긁히냐면
이 여자는 그냥 명함이 전부인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남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학교 좋은데 나와서 쇼호스트 하시는데 프리랜서라도 쇼호스트를 하셔야 돼. 월급 2, 300을 받더라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나를 푸시해줄 남자를 원하는데 그 남자 외모가 개 썩어 빠져도 나이가 50살이어도 상관없대. 이 옷간에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산이 100억 이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포기한다면 나를 대학원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나, 대학원 가서 뭐 나중에 박사까지 막 공부하고 이런 나, 그냥 이 사람은 명함이 인생의 전부인 거야. 이런 사람이랑 진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정신이 나간 남자겠죠. 한방 언니도 얘기합니다. 아니 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12살 많은 남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좀 죄송한데 그냥 숨 쉬듯이 이 잉여 감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잉여가 뭐예요? 돈과 자신의 몸을 교환하는 사람을 우리는 잉여라고 하잖아요. 이분의 결혼관이 딱 잉여예요. 아 그니까 나이 많은 남자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돈 많은 남자 해달라고요. 아니 대학원은 본인 돈으로 가세요. 아 그니까 나이 많은 남자라도 해주라고요. 그 나이의 갭만큼 대신 나한테 돈 달라고요. 이게 결혼이요 뭐예요 이게. 이런 결혼을 왜 해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 그냥 스폰을 만나야 돼요. 이거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분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폰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편 두 번째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7살이세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음성 변조돼 있고요. 소개 나오네요. 서울에 있는 항동 신도시에 살고 있고요. 89년생, 한국 나이로 37입니다. 드필이랑 동갑 아니야?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한방 언니가 인정할 정도로 외모가 괜찮으시대요. 근데 이거 사진으로 확정해도 되나요?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가 저도 지금 당장 한방 언니한테 아주 멋진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사진으로 이걸 평가하는 게 맞나 싶어요. 직접 만났을 때 놀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예뻐서 남들한테 칭찬받거나 좀 빨리빨리 친해지거나 하는 그런 이득을 보면서 사셨고 여태까지 길에서 번호를 300번 이상 따여봤대요. 이 정도면은 사실 외모는 괜찮으신 게 맞는 것 같네요. 300번 이상은 쉽지 않죠. 길에서 사는 게 아닌 이상. 키는 156, 38kg. 와우. 근데 D컵이래요. 자연산이래요. 한방 언니가 놀라셔. 아니 38kg에 D가 돼? 한방 언니가 엄청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놀라는 거 보니까 정말 드문 경우인 것 같고 저도 헬스 트레이너로 많은 여성분들을 보셨지만 38kg의 D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 장사하고 계신데요. 오프라인에서.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대요. 시작한 지 5개월 됐대. 그리고 틱톡에서도 옷을 파는데 틱톡 시작한 지 3일 됐대요. 그럼 틱톡을 얘기 안 하면 되지 않나? 애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독자 30만 명이 되기 전까지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고 말을 잘 못했어요. 쪽팔려가지고. 와 근데 이렇게 막 용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구독자 1000명인데 유튜버입니다 이러는 분들이라든지 좀 대단한 용기 같긴 해요. 한 달에 순수익이 250에서 300이래요. 그 전에는 대기업 연구실에 있었고 애기들 영어 유치원 같은 데도 잠깐 있었고 이런 거 보니까 뭐 공부는 좀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도 중앙대고 대학원을 서울대에서 나왔네요. 석사까지 하셨고 머리가 좋으신 거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시다가 연구직에 회의감을 느껴서 그만두셨대요. 전기 전공이시라고 합니다. 모아놓은 자산은 5억 5천. 오. 근데 부모님 증여라고 합니다. 어쩐지 많이 모았더라. 아니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어쨌든 박사까지 하다가 중도 포기하셨고 최근에 뭐 사업도 시작하시고 이랬는데 5억 5천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냥 부모님이 부동산 증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뭐 아파트 하나 주셨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왜 웃냐면 뒷내용을 알고 있어서 웃는 거예요.
이 영상도 처음 볼 때 안 웃었어요. 그래도 집 갖고 계시네. 좋네. 이러면서 봤어.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왜 웃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여자 조건 156, 38kg, 자연산 D, 중앙대, 서울대 석사, 부동산 5억 5천짜리 아파트. 부모님한테 증여 받은 거. 부모님 재산은 70억. 아버지가 건물 2채를 갖고 계시고 2개 합치면 50억 정도 돼서 현금 자산은 없대요. 근데 건물 2채하고 뭐 집 한두 개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이거 와 괜찮은데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37이어도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근데 뒤에가 문제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흑수저에서 약간 자수성가를 하신 거래. 그리고 27살 때 석사하고 계실 때겠네요. 서울대에서. 그때 호기심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A+를 받았었대요. 그때 이제 몇 명 매칭을 받았는데 다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냥 안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네. 그 이유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요분은 이제 남자친구가 계속 있었는데 남자친구들이 전부 바람이 나서 헤어지게 됐대. 그래서 한방 언니가 왜 그렇게 바람 많이 폈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새로운 여자한테 설렌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두 번 그런 경우는 그냥 나쁜 남자 만나거나 불운하거나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기가 있다.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을 핀다. 여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냥 님이 상향 지원을 하신 겁니다. 저는 한방 언니보다 훨씬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한방 언니도 사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말을 못할 뿐인 거지. 본인의 입장상. 제 입장은 쓰레기니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여자분들이 상향 지원을 해서 본인한테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계속 바람을 피는 겁니다. 만약에 님이 너무 아쉽고 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님이 훨씬 괜찮은 여자인 관계에서는 남자가 바람을 잘 안 펴요. 바람 피다 걸려도 상관없죠. 헤어지면 되지 뭐. 그래서 본인 점수 몇 점일 것 같냐니까 이분도 3점이래요. 나이에서 1점 깎이고 직업에서 1점 깎일 것 같대. PD님 몇 점 줄 것 같아요 하니까 PD도 3개 반을 줬어요. 이유가 예쁘시고 몸매가 좋으시고 부모님 자산도 많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한방 언니도 3반 줬습니다. 37에 3반 어려워요. 굉장히 높게 받은 겁니다. 이게 외모 점수가 높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는데 이상형이 문제예요. 일단 이상형 3, 40대면 좋겠다. 50대는 안 되고 외모가 괜찮으면 띠동갑도 괜찮대요. 열려있네요. 여기가 이제 슬슬 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정상적인 좀 그렇고 오히려 일반적인 여자면 띠동갑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좀 잘 안 해요. 뭐 연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유사 연애 감정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나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아빠랑 저랑 28살 차이 나거든요. 아빠보다만 나이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유사 연애 감정을 팔아야 하는 여자 연예인분들이 해야 하는 얘기인 거고 일반적인 우리 여자 사람들을 만날 때 너 몇 살까지 만날 수 있어? 난 나이는 괜찮은 것 같아. 띠동갑 넘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37인데 49살까지 괜찮아. 이게 오히려 지금 약간 쎄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37인데 나 35 정도 만나고 싶은데 아유 미친년 지랄한다. 이런 애들이 이제 약간 제정신 못 차리는 애들인데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고 37인데 띠동갑을 만날 수 있다는 이상한 거예요 지금. 37에 띠동갑이면은 진짜 내일 모레 50살인 남자인데 쎄하게 느껴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제가 작으니까 174래. 여자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하자면 남자 키 몇이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앞에다가 뭐뭐 하니까 좀 제발 붙이지 마세요. 이 붙이는 것 자체가 존나게 짜쳐요. 왜냐면 앞에 뭘 붙이든 뒤가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분 키가 156이잖아. 제가 작으니까 남자 키는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냥 160은 넘었으면 좋겠어요. 하하 이렇게 얘기한다면 좋겠지만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작으니까 남자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니까 남자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제가 작으니까 제가 크니까 이거 좀 붙이지 마세요. 어차피 큰 남자 원하시잖아. 그냥 차라리 저는 여느 속물들처럼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해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한테
너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전 제가 못생겼으니까 예쁜 여자요. 이런 남자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X 같겠죠? 반대로 전 제가 좀 잘생겼으니까 예쁜 여자요. 이것도 존나 재수없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작으니까 키 큰 남자요. 저는 크니까 키 큰 남자요. 재수없고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직업 있나요? 직업은 상관없고 합법적이고 당당한 직업이면 됩니다. 불법적인 직업은 뭐가 있는데요? 사채 대부업자 뭐 이런 거요. 예. 그리고 접대하는 직업 싫대. 여자 나오는 술집 가야 하는 뭐 이런 거. 아마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죠? 예. 그럼 지금 연봉이 1억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을 다녀도 남자들이 연봉 1억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서울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제 선배님들은 1억 넘게 버시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것도 참 재밌어. 자, 본인은 서울대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중도 포기를 하셨어. 그리고 본인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옷을 파는 옷 장사를 하시면서 그냥 월에 250 정도 버셔. 근데 나는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배님들 정도 스펙이 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대. 이게 무슨 소린 거야 대체? 뭔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고 과정이? 아니 이게 뭐 그럼 내가 뭐 보디빌더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요? 보디빌더 여자요. 뭐 이상하지 않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좀 의사가 되지 못했고 현재 옷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만나고 싶으세요? 저 여자 의사요. 어? 어? 예. 근데 제가 의대까지는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은 다 의사라서 저도 좀 의사를 만나고 싶은데 뭔 소린 거야 이게 대체?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서울대 박사 과정을 중도 포기했잖아. 근데 왜 서울대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1억 이상 버는 선배님들이 너의 결혼 기준이 되는 거냐고.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게. 학력은 4년제기만 하면 지방이든 뭐든 상관이 없대. 2년제도 상관없어요? 2년제는 좀 안 돼요. 왜 2년제는 안 돼요? 제 주변에 2년제가 좀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전문대 혐오를 멈춰 주십시오. 자산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5억 5천 있으니까 10억이요. 10억은 있어야 된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연봉도 한 2억 되고 뭐 말씀하시는 키도 되고 뭐 학력도 되고 하는데 모아놓은 자산은 10억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연봉이 2억인데 10억이 없다는 거는 그 경제관념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뭐 동족 혐오를 멈춰주세요. 뭐 가족을 도와줬거나 막 이런 거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럼 남자분의 부모님이 아예 자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집이랑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님 재산이 7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건물 2채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고 이래서. 근데 그게 어차피 장점이 안 돼요, 여자는. 왜? 자기랑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의 남자를 원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결혼정보회사 오는 여자들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여자분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해도 절대 장점이 아닌 게 자신의 장점을 근거로 더 큰 장점을 가진 남자를 원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요. 4가 나왔어. 꽤 높은 수네. 근데 저는 제가 4 나왔으니까 5나 6인 남자 원해요. 어떤 여자가 주사위 굴렸어. 5가 나왔어. 와 진짜 높다. 근데 전 제가 주사위 5니까 6인 남자를 원해요. 어떤 여자가 주사위를 굴려서 6이 나왔어요. 와 대박. 이 여자 6이야. 근데 저는 제가 주사위 6 나왔으니까 주사위 2개 굴릴 수 있는 남자 원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재산이 얼마든 부모님이 돈이 얼마가 있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남자를 원할 건데. 앞에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나보다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야. 아예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결혼해 이거? 자 그러면 님들이 남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쁜 여자야. 몸매도 좋아. 체중관리도 잘 돼 있고 공부도 잘했어. 근데 그 공부로 밥 벌어먹고 살진 않아. 그냥 옷장사하고 있어. 옷장사도 잘 안 돼. 한 달에 200, 300 벌어. 이런 여자랑 만날 거야? 만나고 싶은 남자들 있을 겁니다. 40살 남자 입장에서 이런 37 여자 좋죠. 내가 먹여 살리면 돼.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얘기해요. 오빠 근데 부모님 자산 얼마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글쎄 뭐 한 집 하나 있고 하신 거 한 3, 4억 있으신가? 우리 아빠 70억 있는데 나는 우리 아빠보다 돈 적은 부모님을 가진 남자랑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70억이 있는 남자예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님이 37인 여자랑 결혼을 하실 거예요? 안 하지 않을까요? 왜 하는데요, 결혼을? 여기서 조건을 들이미니까 우리도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아니 그냥 어떻게 사회생활 하다가 만났어. 그래서 그냥 좋아져서 사귀었고 결혼까지 이어졌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자꾸 들이미니까 남자 쪽에서도 조건을 들이밀자면 우리 부모님이 70억을 가지고 계셔. 내가 어차피 그거 증여받을 거야. 그리고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연봉이 1억이 넘어. 이런 남자야 내가. 내가 왜 37이랑 결혼해? 자 여러분 이 흑자 헬스조차도 흑자 헬스 고졸 얼굴 개빠음 연봉 그 당시 뭐 그냥 대충 평균적으로 냈을 때 뭐 연봉 한 2, 3천쯤 범 이런 흑자 헬스 새끼조차도 24살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24살 여자 만나서 26살 때 결혼했어요. 근데 부모님 자산 70억 있고 연봉 1억 넘게 버는 남자가 왜 37 여자랑 결혼을 해요? 저는 아내랑 8살 차이입니다. 지금 만난 지 한 10년쯤 됐거든요. 제가 32살일 때 24살인 아내를 만났고 2년 사귀다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왜 재산이 비슷해야 되냐고 하니까 만약에 남자 쪽 집안 재산이 우리보다 적으면 우리한테 자꾸 뭘 원할 것 같대.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라 불교도 안 된대. 돌싱 안 되냐 이러니까 아내가 바람 펴서 이혼한 남자는 괜찮대. 성격 차이도 안 된대. 그래서 한방 언니는 한마디로 이것저것 조율하시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육각형 남자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도 174 이상 원하고 외모 관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연봉 1억 넘어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집안 재산이 70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지방이라도 4년제 이상 나와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자기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전 지방이어도 4년제만 나오면 돼요. 나는 중앙대 나왔으니까 그리고 서울대에서 저기 석사 했으니까 이 정도 보는 거면 굉장히 열어주는 거겠지? 키는 174 이상이면 돼요. 우리나라 평균 키가 그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연봉은 1억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높지 않아요? 근데 저희 선배님들 서울대학교 박사하신 선배님들은 다 1억 넘으시던데 본인은 정작 박사 포기함 중도 포기하고 옷장사 하는 중임 그리고 본인은 월급 250, 300 벌고 있고 되게 넓게 보는 것 같잖아. 전혀 넓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육각형 남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방 언니도 그래서 조율하는 척하는 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적어도 노처녀 여자들은 손해보면 뒤지는 병 걸린 사람들 같아요.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든 내가 5억이 있으면 10억 있는 남자 내가 10억이 있으면 20억 있는 남자 내가 100억이 있으면 200억 있는 남자를 원해요. 손해보면 내가 뒤지는 줄 알아. 이런 병 걸린 사람들 모임 같아.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나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외국 여자도 상관없으니까 어린 여자 만나겠다라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이 병에 걸리니까 손해보면 뒤지는 병에 걸리니까 이 병 걸리기 전에 여자를 만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내는 24살 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1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몇 달 동안 일을 못하니까 걔 거지 새끼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 와이프가 그때 24살이 아닌 34살이었으면은 오빠 얘기 좀 해. 나 막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나이도 차고 있고 나도 이런 식으로 노처녀 되고 막 이런 거 내 친구들 지금 다 결혼하고 이러는데 나 너무 혼란스럽고 막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이렇게 나왔을 확률이 있겠죠. 제 아내는 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봅시다. 근데 제 아내는 어리니까 그냥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든 일을 못하든 내가 직장 다니니까 우리 데이트 해봤자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 나는 그냥 치킨 정도 바라거든. 햄버거 정도 바라거든. 그러니까 이 오빠 뭐 치킨 한 번 사주고 저기 버거킹에서 햄버거 세트 한 번 사주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만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점점 괜찮아지고 하니까 결혼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된 여자들은 이게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 결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 심지어 그 남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보고 환경도 보고 다 보고 어떻게 결혼해? 정확하게는 네가 원하는 남자가 너랑 결혼을 왜 해?
그냥 너보다 10살 어리고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랑 결혼을 하겠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37살 먹고 중앙대 나왔는데 옷장사 하면서 250 버는 여자 만날래요? 아니면 27살에 현재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재산 0원인 여자 만날래요? 저는 후자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만 또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어린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한테 긁혀 계신 여자분들 있잖아요. 마치 남자들이 엄청 막 성적인 것만 생각해서 어린 여자를 찾는다고 되게 착각, 오해 혹은 본인한테 위로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보이는 행태에 질려서 그런 거예요. 질려서. 나이만 먹으면 자기가 손해보면 뒤지는 병 걸린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속물 같지 않은, 때묻지 않은, 그냥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어린 여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은 본인이 30대가 돼서 본인의 주관이 생기신 것 같죠?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본인의 주관이 생긴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나 매체 등을 보고 본인의 주관이 아닌 이 대한민국의 노처녀들이 원하는 주관을 주입받은 거예요. 님 주관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어린 여자들이 자기 주관이 있고. 근데 그 어린 여자들을 여러분이 계속 오염시키죠. 좀비처럼 물어서 오염시키죠. 님들보다 어린 후배 여자애가 저 그냥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결혼은 현실이야. 너 원빈이랑 김밥 천국 가면 몇 년 행복할 것 같아. 자꾸 주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주관을. 그래서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찾는 거는 그냥 좀비가 아닌 인간과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여성분들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기억나는 쇼츠가 하나 있는데 베트남인가?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신 거야. 근데 한 번인가 두 번 만났다. 두 번 만나고 바로 데려온 거예요. 첫 번째 만날 때 남자가 베트남 가서 그 소개팅을 했고요. 소개받는 자리.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고 헤어진 다음에 남자분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날짜를 조율해서 다시 베트남에 가서 그 여자분의 집에 방문해서 뭐 부모님한테 뭐 허락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올 때 여자 데리고 왔어 그냥. 그리고 이 여자분이 나이가 많이 어렸어요. 남자보다 열 몇 살 차이가 났는데 여자분이 20대 초반인가 오셨대요. 한국에 오면서 너무 두근두근 거렸대. 너무 떨렸대. 왜냐면 TV로 한국 어떻다 막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야. 한국 드라마 같은 거를. 근데 인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대교 그거 건너면서 와 진짜 한국 이렇게 잘 사는구나. 서울에 가서 이제 어디로 가? 기차 타야 돼. 아 그래? 아 기차 신기하다. 이게 신칸센이야? 짱! KTX. 아 죄송해요 서방님. 이건 연출이고요. 예. KTX 타고 갑자기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는구나. 점점 산과 들이 많아지네. 논밭이 나오네. 내리자. 여기 내려? 오빠 여기 내려 맞아? 여기 내려? 택시를 타? 점점 더 들어가네. 구수한 냄새가 막 나네. 내리자마자 그 베트남 처자분이 한 생각이 여기 베트남이랑 똑같아. 근데 잘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아쉬웠다 이건 거지. 자기는 도시에서 좀 살아보고 싶었는데 결국에 농촌에 오셔가지고 농사일 같은 거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시게 됐는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애기 낳고. 근데 좀 놀랬다 이거야. 그 네팔 사람이야? 쏘리. 맥락은 똑같죠. 네팔 분이든 베트남 분이든 달라지는 건 없죠. 오송은 이제 좀 놀리는 말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송은 좀 그런 곳은 아니긴 해요. 약간 반신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남편이 일편단심 잘해줘서 풀렸다고 굉장히 예뻐하시더라고요. 남편분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가 먼저 다가오는 것을 멈췄다는 걸 알아챘다고 말하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아졌고 이런 분들 중에서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 어느 결혼정보회사 모두의 지인이었는지 거기 나왔던 분 있죠. 거기 여자분이 25살밖에 안 됐고 외모가 굉장히 예쁘신데 바로 결혼정보회사 가가지고 신청했죠. 그래서 왜 신청하셨냐 인터뷰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가장 가치가 높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 이게 똑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여초회사에 가서 그 여자분 뭐 하루 종일 돌려줬죠.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뭐 여성의 인권이 떨어진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뭔 개소리예요.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미워하는 건 거잖아. 우리가 아까쯤에 35살, 37살이었던 무능력한 여자
근데 능력 있는 남자를 찾는 그 여자분들 볼 때 좀 답답하고 화가 났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 놀 거, 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처한 다음에 30대 중후반 돼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퇴물되기 직전에 결혼하려고 결혼정보회사를 찾아. 근데 그 와중에도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이게 남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꼴보기 싫은 부분이잖아요. 막말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도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 정도에 나 지금 가치 높을 때 결혼해버릴래 라고 말을 하면 이 정도까지 밉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그 역시도 그지근성이긴 한데 교환되는 게 있잖아요. 능력이 좀 더 있는 남자가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남자가 나이가 어린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 경험이 적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라는 서로 상호 교환되는 게 있지만 35, 37인 여자가 교환할 것도 없는데 자기보다 능력 있는 남자를 찾으러 온다는 게 이게 뭔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여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나는 솔로 하고 있는 기수에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 플룻 부는 분이었나? 악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부는 분이 계셔. 그분은 살면서 연애를 뭐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사실상 거의 모쏠이 시대. 유학을 가서 악기 배우고 자기는 재능이 없어서 계속 열심히 노력했고 학교도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까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첫 연애를 거의 뭐 20대 후반에 처음 해본 것 같고 사실상 제대로 된 연애는 안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 이분들 입장에서 놀 거 다 쳐놀고 할 거 다 하고 상패되기 직전에 결혼정보회사 찾아가지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욕심 그득한 두꺼비 같은 여자들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 매도급으로 묶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어차피 스펙만 보면은 30대 중후반 똑같고 학벌 좋은 거 맞고 근데 어차피 똑같이 묶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짓말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뭐 하나 손해 보면은 뒤지는 병 걸린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말하는 좋은 남자라고 하면은 마치 인터넷 쇼핑에서 판매자의 실수로 공 하나를 들써서 올린 물건을 빠르게 구매한 것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래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약간 싸게 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 물건을 이 가격 정도에 팔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상호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결혼 시장에서 날뛰고 있는 여자분들은 마치 판매자가 실수로 공 하나를 빼고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올렸어. 근데 내가 손이 빨라가지고 10만 원에 개치했어. 안 보내주면 절대 안 돼. 이거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산 다음에 이게 좋은 구매였고 쇼핑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 진짜 미치긴 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진짜. 와, 그냥 무조건 나는 가치가 높은 여자야. 나는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자야. 자신 있게 소리 지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돈 많은 남자 찾으면서 근데 심지어 얘들은 바람도 많이 펴. 바람 피고 나면은 나는 내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야. 네가 나한테 상냥하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그날 기분이 그래서 바람을 폈을 뿐이야. 이건 진짜 뭐 무적인데 이것들은. 와, 너무 싫다 진짜. 전 정말 아내한테 이거 관련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이런 자료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버가 아니면 이런 거 찾아서 보지도 않겠죠. 와, 진짜 이런 여자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져서 차이리 같은 거 요구하는 거 보면 정신 나갔던데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진 않겠지만 지금 다 사정이 다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래서 뭐 레드필 이런 거 심취한 새끼들 보면은 뭐 외국 여자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것 때문에 좀 병을 앓았었죠. 마침 제가 00년대에 일본 문화에 빠져 있을 때인데 일본 여자들이 90년대, 00년대에 이런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2010년대부터 치료가 돼서 현재 일본 여자들은 조금 덜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쪽에서. 근데 그때
그 마츠시마 나나코라고 일본 최고의 배우였던 분이 주연했던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선 씨가 주연으로 해서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성공은 좀 못했죠. 일본에서는 대성공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여자 주인공이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온몸 비틀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도 스튜어디스, 직업도 적절하게 잘 캐릭터 설정을 했죠. 그래서 그 여자는 사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출신이고 돈도 없어요. 근데 부자 남자랑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마치 좋은 맨션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다녀요. 그래서 현재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고급 맨션 앞에서 내려달라 그래요. 그 남자가 차 타고 가면은 이제 그 집까지 존나게 뛰어가요. 막 그 하이힐 신으면 걸어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차도 끊긴 시간이니까 운동화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화로 바꿔 신고 집으로 걸어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비전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제작이 될 정도로 허영심이 그득한 여자들 때문에 좀 소가리를 했죠. 일본에서도. 그게 이제 지나와서 일본 여자가 훨씬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여자라서 못됐고 일본 여자라서 착하고 어디 여자라서 어떻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인간은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미 이걸 겪었을 뿐인데 좀 지나가서 일본 여자들이 좀 나은 것 뿐이지, 한국 여자는 못되고 일본 여자는 착해서 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특히나 TV 매체, 그다음에 뭐 정치인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좀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는 또 그게 됐던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치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뭐 사실상 거대 두 당이 합쳐버렸고, 그래서 견제받지 않고 그 총리나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정치를 해버리고, 이런 와중에 우미나 정책도 하고 이랬으니까 오히려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길 바라진 않지만 결국에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노력이 없이는 안 고쳐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제일 안 고쳐지고 있는 나라 보면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뭐 거의 뭐 나중에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신이 진짜 나간 것 같은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진짜 막 몸 팔면서 당당하고 막 이런데, 제가 방금 보고 미쳤네 진짜 싶었던 게, 몸 파는 여자야. 그 뭐냐 올리팬스 그거 하는 여자야. 근데 군인들이 자기랑 비슷한 거 아니네. 오히려 군인들이 더 나쁜 거 아니네. 그래서 기가 차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들한테 몸을 파는 건데 군인들은 나라한테 몸을 파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그냥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은 모든 면에서 넘사벽인 것 같긴 해요. 요즘 주변에 보면 남자는 큰 손해만 피해자 정도이고 여자는 이득이 있어야 결혼해주지 정도에서 만나서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 많이 봄. 딱 저건 것 같아요. 여자들은 손해보면 뒤지는 병 걸린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 네, 제가 이거를 쇼츠가 약간 알고리즘이 뭐를 내가 좀 많이 보면 그걸로 또 추천을 좀 해주는 그런 건가 봐. 그래서 한방 언니 거를 그 월 100 쇼호스트 그걸 하나 봤더니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떠가지고. 근데 여러분 최근에 티아라 출신의 효민님이 결혼하신 거 아시나요? 이게 남편분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외모도 훌륭하시고 이분이 투자은행 업계에 상당히 좀 큰 손인 것 같아요. 큰 손이 아니고 키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모펀드 핵심 키맨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연봉이 뒤지죠. 연봉 막 수십억 벌어버리죠. 그래서 그 제가 여기 댓글을 좀 봤더니 좀 안 좋은 댓글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뭐 저분 뭐 효민님 뭐 과거나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서. 근데 제가 이걸 보고 한방 언니 영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이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에서 아 이분 외모가 괜찮다 뭐 몸매가 괜찮다 하는 거랑 연예인급이랑 차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게 효민님이 이제 아이돌 출신으로서 물론 막 아이돌 센터 뭐 정도는 아니셨지만 외모 관리가 굉장히 잘 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몸매 관리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십상타치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뭐 관리라든지 주변 지인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훌륭하실 거고,
한방 언니 보면은 지금 뭐 35, 37 먹은 여자분들이 본인은 한 달에 2, 300만 원 벌면서 남자 재산이 100억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집 재산이 70억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연봉은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깔고 가는 이런 시대에 아니 효민 같은 분이 사실 저런 여자분들의 업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효민 씨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방송 조금만 얼굴 비추고 뭐 유튜브 조금만 하셔도 일반적인 저런 분들보다 돈을 뭐 몇 배 혹은 뭐 10배 이상 버실 거고 외모 관리 훨씬 잘 되실 거고 노는 물 자체도 훨씬 뭐 급을 나누긴 그렇지만 또 높은 물에서 놀 거고 그래서 효민 님이 이렇게 시집을 잘 가신 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나는 지연보다 효민이 훨 이쁨. 효민 님도 이쁘시죠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정 씨 좋아하긴 했는데 효민 님도 좋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따질 그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효민 님 나이가 어떻게 되지? 효민 님이 89년생이네요 마침. 그러면 36살이네요. 마침 나이도 비슷하네. 그럼 너네 같으면은 아까 35, 37 뭐 박사하다 그만둔 사람, 뭐 프리랜서 쇼호스트 이러면서 뭐 월급 2, 300 버는 저런 여자분들이 재산 100억 있으면 좋겠다. 연봉 1억 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따지고 자빠졌는데 효민 님이 나이대가 비슷해요. 또래예요. 누구 만날 거요? 무조건 효민 만나지. 효민 님은 지금 사실 티아라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이뻐요. 관리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시집을 당연히 잘 가실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연예인분들은 보통 자기 관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아예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연예인분들 보면은 40대에 결혼하시는데도 아기도 잘만 가지시고 물론 뭐 힘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이도 잘 가지시고 외모 관리도 뭐 완전 잘 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예인 나이는 기본적으로 한 5살은 깎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효민 씨가 지금 36이시지만 31살이나 뭐 다름이 없죠 사실.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일반인 수준에서 관리 잘 됐다랑 연예인인데 관리 잘 됐다랑 아예 뭐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효민 씨 정도면은 재산도 꽤 있으실 것 같고